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7월 국가사이의 거래 결과를 말하는 경상수지가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7월 경상수지는 69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흑자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1년 전 30억 9천만 달러에서 16억 7천만 달러로 크게 개선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상호 추가 관세 부과로 더욱 격화된 가운데 양측은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CCTV는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오늘 오전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에 반발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상정한 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 동의안은 부결시켰습니다. 차기 유럽중앙은행 22총재로 내정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유로존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라가르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약한 성장세와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완화적인 정책이 장기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일단은 단기성 호재들을 만난 모습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2000선 위까지 자연스럽게 터치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실타래가 좀 풀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개최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게 정확히 한 10시 30분 조금 넘어서 들려온 바가 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코스피 지수는 급등세로 전환하는 모습 그리고 장세가 시원하게 좀 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은 노델 브렉시트에 대한 방지법을 가결을 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10월 31일이 아니라 3개월 연장이 된 것이지만 노딜만큼은 좀 피하지 않겠나라는 여론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2는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나왔고요. 홍콩 송환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일 항생지수 3%가 급등했는데 일단은 글로벌 정책 리스크도 한층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2000선 위로 올라왔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면 거래소 쪽은 전기전자 업종에 급등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급등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잘 갑니다. 또 화학, 철강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괜찮게 달리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전일까지 시장을 리딩하고 있던 5G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워낙에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한 부분이 있는 종목들의 섹터의 경우에는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때는 강하게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 시장 일단 상승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단기성 호재 재료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2000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010선까지 올라왔네요. 2000선 가볍게 치고 올라왔고요. 2010.46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 초반에 1996포인트 약세는 아니지만 눈치 보기를 계속 하다가 한 차례 튀어오르는 듯 하다가 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나오는 게 한번 변곡점이 있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죠. 10시 30분경인데 이때가 이제 중국과 미국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다음 달에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이 류허 부총리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통화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바로 급등 흐름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는 장중 고점 부근 2014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 게 기관 외국인 삽니다. 기관이야 계속 사주고 있긴 했는데 외국인이 오늘 들어오네요. 1612억 원 3거래일 만에 매수에 다시 동참하는 거고요. 개인이 일단 상승 흐름이 잘 나오니까 팔고 보는 경향들 오늘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4.2%, SK하이닉스 3.5%. 사실 이 두 종목만 나머지 종목 고합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1%가 넘게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이 두 종목이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네이버 빠지는데 네이버의 낙폭이 좀 크죠. 그러다 보니 뭐 네이버 주주들이나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좀 체감이 안 된다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겁니다. 착시가 좀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죠. 여기도 오르는 종목들도 있지만 내리는 종목들도 좀 많이 생깁니다.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빠지고요. LG생활, 신한지주, LG화학은 또 올라가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SK텔레콤 지금 1%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차, 삼성 SDI는 보합폭은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33선에서 움직이는 코스닥입니다. 0.61% 올라가고 있고요. 3.82포인트 상승합니다. 상승폭이 거래소에 비해서는 좀 둔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제 워낙에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630선까지 지금 안착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때 550까지 빠졌던 지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 저점 631, 장중 고점은 634. 위아래로 변동폭 크지 않고요. 잘 달리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일단 개인만 삽니다. 1,097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만 소폭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빠지지만 헬릭스미스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일단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헬릭스미스 일단 뭐 14만 원대부터 여기도 19만 원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CJENM도 또 2%대의 상승, 펄어비스도 올라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5G 관련 종목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오전까지도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다가 차익 실현이 일제히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뭐 RFHIC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KMW가 무려 7%의 급락입니다, 오늘.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메디톡스 휴재로 올라가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 HLB,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파라다이스, SFA, 원익 IPS, 솔브레인, 컴퓨터스까지 특히나 원익 IPS, SFA 일단 뭐 반도체 소재 업종들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200원대가 지금 단숨에 또 무너져 내려옵니다. 1,200원 무너지기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1,198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은 밀려 내려오면서 달러 급락하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연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뭐 시원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슈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뭐 오늘 시장 아무래도 뭐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측면 등과 더불어서 뭐 미중 무역 협상 역시나 10월 초에 다시금 좀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발표한 점 등이 좀 추가적으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대외적인 일부 불확실성이 좀 완화된 측면은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면서 오늘 시장 외국인의 순매수를 좀 이끌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는 주로 IT 업종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총 상위 IT 대형주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상승세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점 등과 더불어서 IT 업종, 특히 전반적인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는 OLED 관련주들과 그리고 MLCC 관련주들의 상승세 역시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 O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런 LCD 출구 전략에 따른 OLED 관련 특히나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좀 유입되는 측면 등이 연일 포착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금일 AP 시스템이라든가 SFA 등의 이런 상승세가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MLCC 관련주죠. 대표적인 삼성전기의 이런 주가 강세에서 보이다시피 이런 MLCC 수요 안정권 진입 전망 등에 따라서 일단 관련주들의 상승세 역시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등의 이런 관련주 강세가 좀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고, 특히 MLCC 수요에 있어서 내년도 수요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특히나 5G라든가 전장 부분의 영향 등으로
이 MLCC 관련 수요가 다시금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등이 금일 삼성전기의 강세 요인으로 더욱 작용하고 있는 모습 등이 오늘 시장 내의 특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기 오늘 급등하고 있고 관련 종목들도 오늘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네. 핀테크 관련주들 계속 좀 관심 기울여 보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좀 다른 얘긴 하지만 오늘 5G 관련주들의 하락과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 등이 이런 어느 정도의 시장 조정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핀테크 관련주들 좀 부담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점은 아무래도 정부의 오픈 뱅킹 서비스 시행 계획에 따른 일정 등을 본다면 하반기에도 계속 관심을 좀 둘만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오픈 뱅킹 서비스 시행 계획 10월 중에 시범 서비스 그리고 12월에 정식 시행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사전 신청한 기업은 은행 18곳, 그리고 핀테크 기업 약 80여 곳 등 여러 사업자들 신청으로 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오픈 뱅킹 서비스, 쉽게 말하면 은행이 가진 이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쉽게는 뱅크셀러라든가 이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을 이 오픈 뱅킹의 초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픈 뱅킹 서비스를 통해서 이 핀테크 산업이 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 정부의 오픈 뱅킹 서비스와 더불어 이 핀테크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 개화와 더불어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에 이 오픈 뱅크 서비스가 실시가 된다면 핀테크 관련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 핀테크 기업 수수료가 현재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가 된다라는 점에서 핀테크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 향상 역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둘만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카카오, 네이버, 셔틀뱅크, NHN 등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더 확대돼서는 PG 업체들,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KG 이니시스 등에 대한 관심도 같이 두어보신 전략으로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 살짝 짚어주셨는데 말 나온 김에 이제 시장 전략들 함께 더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외국인 매수세와 더불어서 외국인 순매수하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좀 강세긴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런 외국인 순매수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간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좀 장 오후 들어서는 좀 그러니까 매도하는 순매도하는 측면이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코스닥 반등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확실성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는 계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노이즈가 해소되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향후 코스닥 시장의 반등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리고 우리 코스닥 시장 기관의 수급 지배력이 한창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런 수급 주체로서의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라는 점도 감안하시면서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선 8월 급락 이후에 좀 외국인의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순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내에서 그간 순매수했던 종목에 관심을 두시는 전략. 쉽게 말하면 일관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 한번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꾸준히 좀 매수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일단 그간의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했던 종목군들 위주의 관심을 두시는 전략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관련 종목들로 꼽혀지는 종목들 가운데에선 모바일 리더,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가온미디어 등에 있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중국 쪽 얘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신 제조업 PMI가 상승을 했습니다. 50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한 데 비해서 중국의 민간 기업들의 최강 경기를 보여주는 차이신 PMI 같은 경우에는 다시 50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국가통계국의 PMI도 하락을 했는데 차이신만 올라간 것은 아무래도 정부가 최근 들어서 중소 민간 기업에 초점을 맞춘 지준율 인하를 계속하고 있고요. 중기대출 제도를 통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소비 진작채, 그리고 위해나 약세라는 효과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처럼 만에 나온 호재이기 때문에 증시와 관련된 사람들은 솔직히 기뻐해야 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고요. 또 관세 부과로 인해서 외국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래에도 계속 지표가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생산을 좌우하는 신규 수주나 신규 수출 수주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다행인 것은 10월 1일 국경절 70주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책 총동원령을 내려서 6% 사수 그리고 증시도 부양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도 호전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중국 8월 그 PMI 저희가 살펴보니까 차이신이 50.4예요. 시장 예상치를 지금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보니까 국가통계국은 49.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0포인트를 밑돈 건데 같은 PMI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저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네,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국유 대형 기업 3,000개를 표본 조사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지금까지 세 차례 관세 부과에 타겟이 된 게 중간재나 자본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보복 관세로 인해서 판매 감소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인허가 규제로 인해서 중국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과 영국의 시장 조사 업체인 미드키트가 발표하는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 500개 기업을 설문 조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본이 적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에서는 3분기는 공장 가동률이 가장 높은 계절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서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이 많다 보니까 미국에 선적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지금 그 화물선에 실려가지고 계속 수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홍콩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게 이게 송환법을 완전히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스탠스가 좀 변화가 된 거고요. 항생지수도 이에 따라서 급등 흐름을 어제 보인 바가 있는데 이게 입장, 태도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송환법 철회가 갈수록 시기가 과격해지고요.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같은 반중국 정서가 홍콩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시 진압을 위해서 명분 쌓기 용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은 홍콩시를 진정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무장 경찰을 투입해서 유혈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89년 천안문 사태가 반복이 되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홍콩 시위조차 막지 못했던 데 따른 관리 능력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사태 해결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신의 권위도 추락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봤을 경우에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쪽에서도 탈출 러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현재 반중국 정세가 더 확산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신뢰 손상이라든지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특히 9월 11일부터 홍콩에서는 1대1로와 관련된 국제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고요. 10월 1일은 그 건국 70주년 행사 때 수백만 명의 시위대가 홍콩 거리로 나온다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매우 곤욕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요. 그래도 사태가 악화된다면은 명분을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경 자세로 돌변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송환법 완전 철폐로 홍콩의 시위가 좀 완전히 멈출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홍콩의 그 민주파라고 할 수 있는 지하단체, 학생, 야당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시위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 송환법은 완전히 철폐됐지만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것을 철회시키고 그리고 체포된 시위대에 대해서 1,000명이 넘는데요. 조건 없이 석방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직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홍콩 특별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번 송환법 완전 철폐를 계기로 자율권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보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중국이 시위대가 요구한 경찰의 폭력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위원회 설치에 극구 반대하라 하고 있고요. 유권자 1인 1표를 행사하는 보통선거 도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지침이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를 수용한다면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데모에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독립 요구가 강한 티벳이나 위구르에서 보통선거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공산당 지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홍콩 제야단체와 그리고 홍콩 정부 간에 상당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국면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4중전회를 개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회에 많은 언론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회가 무엇인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전회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줄인 말인데요. 중국 공산당 임기는 5년입니다. 5년 임기 동안에 매년 2차례 전체 회의를 갖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통상 5년에 7번 회의를 갖기 때문에 이런 1중회의, 2중회의, 그리고 3중회의라고 부릅니다.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위원 205명, 그리고 후보위원 171명,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만 참석하게 되는데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1중전에, 2중전에, 3중전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성격이 다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중전회라는 것은 정치국 상무위원 7명, 그리고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을 찬반 형태로 선출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는 회의입니다. 2중전회 같은 경우에는 당과 정부의 조직 개편이라든지 당원 수정이 이루어지고요. 3중전회는 중장기적인 국가 운영과 기본 방치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4중전회라는 것은 주석 임기 중간에 열리기 때문에 국가 통치 시스템이라든지 사회주의 제도 개선 그리고 장관급 인사와 관련된 인사들이 주로 논의되는 회의입니다. 자, 올해는 지금 홍콩 문제도 있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있기 때문에 전회에서의 관심이 더 뜨거운 상황인데 4중전회에서 아무래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어때요? 네, 2018년 2월 달이었죠. 시 주석의 연임을 제안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논의하면서 3중전회를 거의 허비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가을에 열릴 예정이었던 4중전회가 결국 지금 뒤늦게 열리게 됐는데요. 현재 당초 계획보다 늦게 열리다 보니까 세계 패권 다툼의 양상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경제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장기 안들을 발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미중 관계 그 장기화를 현재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2049년 건국 그 100주년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30년간 미국과 계속 투쟁할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홍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딜레마에서 지금 빠져나올 수도 없고요. 아카 일로인 그 양안 관계에서도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신이 주도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영부 집권을 위해서 앞으로 내부 단결을 단속한다든지 당과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본 디자인이 좀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기술 전쟁, 환율 전쟁으로 전선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냉전 구도도 앞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살얼음판을 걸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정책 관련은 언급이 별로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좀 언급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1대1로가 지금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민주의, 채무 함정이라는 오명을 씌우면서 1대1로가 지금 자처 위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고품질, 친환경, 공동, 공용 방식의 성장 모델을 서로 좀 가다듬고요. 또 연안국과의 무역을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 1월 대만의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만 내에서 일고 있는 반중국 정서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통일, 전선, 전술을 강화시키는 안들이 이야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격변하는 홍콩 시위에 대한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심천은 홍콩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그레이트 베어 에어리어 구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사진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긴장을 완화하는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드 배치로 인한 제재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무역 갈등도 있었고요. 미중 간에 지금 홍콩 문제도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 초에 열린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어떤 논의들이 됐는지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베이다이어 회의에서는 당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시 주석의 10가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주로 원자바오 전 총리가 시 주석 쪽에 이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내용들을 보면요. 홍콩 문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분명히 계획서를 밝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를 막을 해결책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그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통해서 고압 정치를 계속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무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홍콩처럼 신장 티베트 지역에서 소요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는지, 그리고 당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과 SNS와 관련된 통제 부분들을 앞으로 강화시킬 것인지, 또 정부 재정 적자라든지 외채 문제와 관련된 수습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서방 국가가 중국을 옥죄기 위해서 중국 해외 자산을 불법 자산으로 보고 통제에 들어가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놨는지, 그리고 국가안전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강압 통치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당 중앙정치상무위원회는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시 주석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아픈 지적이 지금 날라들어왔는데요. 또 쉽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직답은 피해갔는데요. 이 때문에 당 원로들뿐만 아니라 현 집권 세력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번 4중전에서는 이 중에 일부라도 대답을 내놔야 되는데 대답을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앞으로 시 주석과의 그 갈등 관계가 당 원로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후 외환에 빠져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좀 내놓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항상 정면 돌파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상 대미 강경 정책 기조는 계속 끌고 나갈 것이고요. 또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민족 정신 고취라든지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10월 1일 건국 70주년 행사는 역대급 열병식을 열 계획인데요. 당내 결석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신무기를 동원한 군사 퍼레이드를 벌리면서 중국의 꿈, 우주 강국의 그 모습을 시 주석이 직접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국경절 행사 전까지는 홍콩의 반중국 시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켈리람 행정장관의 그 송화포 완전 폐기와 같이 조금 유연한 그 정책 메시지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 채널장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짚어드리고요. 상담까지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